6일 지방선거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야 지도부 그리고 후보들 밥 한술 뜰 시간 없이 민심에 호소하고 있는데 특히 지도부가 어느 지역에 공을 많이 들였는지 살펴보면 취약 지역도 알 수 있고 격전지도 알 수 있습니다. 결론을 좀 살펴보시면요. 먼저 국민의힘부터 어느 지역 방문했는지 보시죠. 1, 2위 위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울은 이제 세 번째로 갔습니다. 경기가 가장 많이 방문했고요. 강원도도 네 번째로 있습니다. 그리고 약세와 강세 지역으로 분류되는 곳이죠. 전북, 전남은 이제 방문하지 않았고 대구 지역도 역시 강세 지역으로 분류돼서 0번 횟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민주당의 지도부의 유세 횟수를 좀 살펴보시면요. 총계는 국민의힘과 비슷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경기 지역을 가장 많이 방문했는데 민주당 지도부는 인천 지역을 가장 많이 방문했고요. 그다음에 역시 경기고요. 서울은 세 번째. 그리고 강원 지역도 다섯 번째랑 국민의힘과 이 부분은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취약 지역, 강세 지역, 경북과 울산, 부산, 광주, 전북, 제주 이곳의 방문 횟수는 없거나 한 번에 그쳤습니다. 가장 많이 간 곳은 역시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열세, 우세 지역, 영호남보다는 강원 지역 좀 눈에 띄네요. 네, 저기 수도권에 특히 뭐 양당 다 수도권에 집중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특히 이제 민주당이 수도권에 집중적으로 유세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수도권이 격전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수도권에 살고 있는 인구가 우리나라 절반 정도에 달하니까 뭐 그런 것들도 의미가 있겠지만 사실 이제 그동안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은 장기간 사실 민주당의 주요 지지 세력 지역이었거든요. 예. 근데 그 지지 지역이었던 그 수도권에서 서울이 이제 1년 전쯤에 사실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민의힘 쪽으로 넘어갔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정권이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일종의 컨벤션 효과를 받는 상태여서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이 바람이 이렇게 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우리나라 인구의 절반을 살고 있고 상징성도 갖고 있는 수도권을 이번 기회에 모두 가져오는 것이 충분히 시도할 만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상황인 거죠.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지켜내야지 자기들이 이제 이후에 국정 운영이나 이런 거 야당 역할을 할 때 사실 힘을 갖고 갈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쪽에 집중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대 격전지가 지금 유세 횟수나 이런 것들 볼 때도 수도권에서 가장 격돌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말씀 듣고 나니까 도표를 제가 잠깐 다시 봤는데 인천, 경기, 서울의 민주당의 유세 지역이 거의 대부분 다 잡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절대 수치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과 상대 비교해봐도 국민의힘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여야 지도부의 마지막 동선 살펴보면요. 국민의힘은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의 총력 유세에 나서고요. 민주당은 경기도가 아니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 집중 유세에 나서게 됩니다. 사실은 민주당이 최대 격전지로 분류되고 있는 경기도가 아닌 부분도 눈에 띄네요. 예, 일단은 사실 수도권 표심이라는 것이 민심의 풍향계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기도 선거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어렵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경기도에다가 이제 마지막 총력을 다 기울이는 것으로 보이고요. 원래 경기도 같은 경우도 대선에서의 득표율을 기준으로 봤을 때 약 5% 정도 국민의힘이 뒤지는 걸로 나왔던 지역입니다. 거기다가 이재명 이제 후보가 전직 이제 경기도지사를 지냈던 곳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상당히 당력을 더 쏟아야 되는 상황인 것이고 또 하나의 변수는 지금 강용석 후보가 출마를 하면서 끝까지 완주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1, 2% 차이의 박빙 승부가 예상이 되는 상황 속에서 그 표심도 지금 무시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이제 경기도에 애를 쓰고 있는 모양이고요. 사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의회의 지역으로 이제 서울을 이제 선택을 한 것인데 사실 송영길 후보가 지금 뭐 오세훈 후보와 지지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뭐 승리를 위해서 서울을 지금 가는 건 아닌 것 같고요. 패배를 설사 하더라도 그 격차를 좁히는 데 이제 아마 중점을 두는 것 같고 또 하나의 포인트는 이제 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을 얼마나 더 가져올 것이냐가 하나의 포인트고 또 하나는 서울시 의회의 의원들을 많이 당선시켜서 이제 오세훈 후보가 이제 설사 서울시장 당선되더라도 끝까지 견제의 흐름을 가져가겠다라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네, 서울시장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다. 민주당은 이런 말씀이시고요. 이번 지방선거 다 아시다시피 새로운 대통령이 나왔고 국민의힘에는 호재가 이어지고 있지만 민주당에는 악재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 살펴보시면 좀 얘기가 편할 것 같습니다.
공표 금지 마지막 여론조사였습니다. 지상파 3사가 했었고 확실히 우세 지역이라고 할 만한 곳은 이제 민주당은 4곳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국민의힘은 9곳으로 나타나고 있고 경합 지역으로 이제 분류되는 곳들 대전, 세종 그리고 인천, 경기 이 정도가 경합 지역인데요. 무엇보다 경합 지역은 이제 오차 범위 정도 나타나는 그런 곳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뭐 선거 결과에 어떻게 이어질지 좀 더 지켜보기는 해야겠지만 민주당에서는 이제 기존에는 4곳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호남 그리고 제주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예측도 나왔다가 김민석 민주당 총괄선대 본부장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4곳도 좀 장담하기 힘들다, 어렵다는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 뭐 김민석 그 본부장의 발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선거에서의 전략적인 발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언급하신 4곳의 경우는 사실 제주를 포함하고 있는데요. 원래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다 강세였던 지역이라서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엄살 전략을 펼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읍소 전략은 사실상 다른 지역에 이제 영향을 주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투표장에 나오는 것을 이제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전략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결국은 이제 수도권 중에서도 서울을 제외한 이제 경기도와 이제 인천에 이제 모든 것을 걸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읍소 전략을 통해서 이제 국민들께 투표장에 많이 나와달라는 그런 부탁하는 전략으로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어렵다, 내고 정말 힘들다 이 얘기보다는 다른 지역도 함께 봐달라, 읍소 전략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국회의원의 보궐선거 판세 또 7곳이 치러지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상황인지 좀 살펴보면요. 분당갑부터 시작해서 경남 창원 의창까지 지금 쭉 살펴보면 대구 수성을이 지금 빠져 있는데 여기가 여론조사가 실시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쪽에서 원래 4곳의 의석을 가진 곳이고 민주당에서 이제 3곳의 의석을 가졌는데 지금 살펴보시면 더불어민주당의 우세 지역이라 할 만한 곳이 심지어 인천 계양을도 아닙니다.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사실 지금 원래 이제 대선하기 전에도 대선 결과가 영향을 미칠 거라고들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이제 국민의힘이 승리했기 때문에 그 전체적인 바람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거를 민주당이 얼마나 이제 맞서서 이겨낼 수 있는지가 사실은 중요한 그런 이슈였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내용들도 많았고 여러 잡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충분히 이거를 뭐 그 바람이나 이런 것들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 같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보궐선거인 경우에도 그 영향에서는 자유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국민의힘이 기존의 의석을 갖고 있던 쪽에서는 계속 국민의힘 쪽에서 우세한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의석을 갖고 있었던 지역인 경우에 다 경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민주당이 원래 의석을 갖고 있던 지역을 계속 수성을 해서 얼마나 가지고 갈 수 있을지가 사실은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민주당이 이기더라도 좀 어렵게 이기지 않을까. 현재 분위기로서는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제 두 분의 전문 분야, 법 관련된 전문 분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선거 수많은 선거구가 있습니다. 그곳 중에서 격전지로 분류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 막판 변수가 좀 불었는데 김은혜 후보에 대한 재산 축소 허위 신고 의혹이 불거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선관위가 김은혜 후보의 재산 신고는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다. 잘못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짚어야 될 게 뭐냐면요. 과소신고, 그러니까 신고를 이제 적게 했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그것이 처벌되는 건 아니고요. 이제 2가지 정도가 충족이 되어야 된다. 일단은 고의가 있어야 되고 일부러 그렇게 축소 신고했다. 뭐 행정착오나 실수로 그렇게 신고한 게 아니라 일부러 축소 신고했다라는 고의가 인정이 되어야 되고 나아가서 이것이 당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했다는 사실이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뭐 다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물론 허위 신고한 것 자체가 고의로 했다면은 당선 목적으로 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선거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친지까지 사실 고려해서 판단을 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현재 지금 밝혀진 선관위가 입장을 밝힌 것만 가지고는 이게 범죄가 성립된다 안 된다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요. 실제로 왜 이렇게 축소 신고가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될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결국은 수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지 뭐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수사는 이어진다는 말씀인데
신인규 변호사께도 비슷한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김은혜 후보 같은 경우는 축소 신고했다, 그리고 허위 신고했다, 그렇게 지목되는 대목이 16억 정도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재산이 많은 것은 이제 김은혜 후보가 재산이 많은 부분은 충분히 알려져 있는 부분인데 16억은 너무 큰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예, 뭐 지금 김 변호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대로 사실 이게 이제 수사로 넘어가면은 이제 사법적 판단의 영역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법리적인 그런 판단이 필요한 것이고요. 다만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은혜 후보가 지금 재산 신고한 금액 자체가 한 225억 정도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상당히 큰 액수고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은 이제 상속을 받은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그 16억이라는 거를 축소한다고 해서 어떠한 그렇게 이득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들기는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실수라는 이제 본인의 주장도 있고,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이제 사법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과연 여기에 대해 고의성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수사 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평가를 할 거라고 봅니다. 네, 김은혜 후보 쪽에서는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지더라도 고의성 부분, 그러니까 고의가 아니었다,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보인다. 두 분의 공통된 의견이신 것 같고, 인천 계양을 보궐선거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주장하고 있는 김포공항 이전 공약이 갑론을박의 한창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같은 얘기하는 거고 송영길 후보도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김포공항 이전에서 인천의 계양과 강서 지역까지 통합해서 강남처럼 개발하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국민의힘 쪽에서 이 부분을 확실히 부각시키려고 노력하더라고요. 예, 사실은 김포공항에 대해서 이제 폐항을 하는 것이고요. 그걸 이제 인천으로 통합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자는 주장입니다. 사실 이재명 후보가 이제 계양으로 옮겨서 이제 국회의원 출마를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비판이 많았었는데, 이제 아무래도 계양 구민들의 뜻을 따라서 아마 이 공약을 낸 걸로 보입니다. 아무래도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이견이 지금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스러운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의 이런 졸속적인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거세게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보면요, 이재명 후보는 아무래도 이 김포공항에 대해서 폐항하고 인천공항으로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 더 이제 정면 돌파하겠다라는 이제 강한 의지를 보였고요. 이제 송영길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여론이 안 좋다 보니까 일부 이제 후퇴를 한 이제 이런 모양새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윤호중 이제 비상대책위원장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당에서의 아직 입장이 정리되지 않았다라는 입장을 밝혔고, 또 조응천 의원 같은 경우는 국토위 간사를 맡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선 때 얘기했다가 폐기한 공약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비판의 포인트는 이재명 후보가 불과 3달 전에 대선에 출마하면서 강서에 있는 김포공항을 조금 더 활성화시키면서 더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가 지금 이제 계양으로 옮겨서 출마했다라는 그 사정변경밖에 없는데, 지금에 와서는 김포공항을 문을 닫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바뀔 수가 있느냐. 그리고 이런 공항에 대한 이제 국가 기간 산업을 옮기는 것들인데 이거를 너무 졸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지도자의 조금의 책임성이 좀 부실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좀 있는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는 일단 계양 주민뿐만 아니라 서울의 표심, 특히 강서 쪽의 표심은 좀 달라질 거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한 가지 확실한 건 선거에 대한 이슈가 딱히 없었다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 지방선거의 정책적인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이 부분에 집중시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계양으로 이제 갑자기 사실은 이제 출마하게 된 셈이니까요. 예. 거기서 김포공항 이제 이전 같은 경우에는 논의는 계속 일부 차원에서 일부 논의는 계속 있었던 건데, 그 공약을 가지고 와서 사실 이제 이슈화시키면서 내세운 걸로 보입니다. 이게 뭐 이제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 계양으로 옮긴 이후 아까 그것도 자료도 나왔습니다만, 사실 좀 혼전 중에 있다고, 사실 낙선하게 쉽게 이길 걸로 아는데 혼전 중에 있으니까 승부수를 던진 것처럼 보이는데, 이재명 후보가 단순한 그냥 정치인이 아니라 직전에 대선에 출마해서 상당히 고득표를 했던, 아슬아슬하게 이제 낙선했던 후보이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민주당의 상징성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전체 선거판에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신은규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과연 이것이 이제 민주당 내에서 얼마나 성숙된 상태에서 충분히 논의돼서 정책으로 발표가 된 것인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좀 의구심을 갖는 건 사실인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제주도 쪽 민주당 제주도 쪽에서 이제 출마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강력하게 반발하는 모습도 보이거든요. 도지사 후보가요? 왜냐하면 이게 김포공항이라는 것이 단순히 계양의 문제만이 아니라 수도권의 문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다른 수도권과 다른 곳들이 다른 지역과의 연결성과도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은 전국 단위에서 바라봐야 될 정책이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민주당이 충분한 그런 숙고를 하고 그리고 여기에 대해 전국적인 그런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한 상태에서 성숙돼서 내놨는지에 대해서 논란이 좀 있는 걸로 보입니다. 네. 지방선거 이후에도 아마 김포공항 이전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